요즘 인터넷 쓰실 때 검색창 말고요. AI한테 바로 말 거는 경험 다들 점점 많이 하고 계시죠? 네, 프롬프트 바라고 하죠. 맞아요. 그 작은 프롬프트 바가 사실은 인터넷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어떤 면에서요? 여기서 미래가 딱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AI 덕분에 인터넷이 다시 한번 모두에게 확 열린 공간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정보마다 돈을 내야 하는 거대한 유료 장벽의 미로가 되거나요? 거기서 사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뭘까요? 바로 그 프롬프트 바를 과연 누가 소유하는가 이겁니다. 아, 지금처럼 소수의 거대 기업이 계속해서 그 권력을 줄 것인가, 아니면 사용자인 우리가 주체가 되는 새로운 판이 짜일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크립토가 등장하는 거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털 A16 크립토가 정리한 AI와 크립토의 11가지 교차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겠네요. 특히 지금 당장 현실이 되고 있는 기술이랑 아직은 좀 더 미래에 가까운 비전을 구분해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정체성과 신뢰에 대한 건데요. 정체성이요? 네. 지금 챗GPT 같은 AI 챗봇 쓰다 보면 제일 답답한 게 대화창 새로 절 때마다 저를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매번 리셋되죠. 네. 제가 누군지 어떤 스타일로 글을 쓰는지 처음부터 다시 알려줘야 하고요. 마치 금붕어랑 대화하는 기분이에요. 와, 진짜 공감되네요. 어제 나눴던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오늘 다시 물어보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요. 그렇죠. 이걸 그럼 일종의 데이터 독립선언 같은 걸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걸 기술적으로는 휴대 가능한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휴대 가능한 컨텍스트요? 네. 우리가 AI랑 나눈 대화의 맥락, 제 취향, 과거 기록 같은 것들을 하나의 온체인 디지털 자산처럼 만드는 거죠. 와, 그 단어 처음 듣는데 정말 와닿네요. 그럼 제가 쓰던 AI 챗봇 서비스를 해지해도 그동안 나눴던 대화의 영혼 같은 건 따로 챙겨서 다른 AI한테 이사갈 수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정 플랫폼에 제 데이터가 락인되는 걸 막을 수 있겠어요. 네. 내 대화의 맥락을 내가 소유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은 어떨까요? 이 친구들에게도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앞으로 제 AI 비서가 다른 전문 AI를 고용해서 일을 처리하는 세상이 올 텐데 이 AI는 믿을 만한가? 이걸 확인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잘못하면 사기꾼 AI한테 일을 맡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위한 범용 신원, 그러니까 일종의 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여건이요? 네. 이 여권에는 에이전트의 지갑 주소,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그리고 다른 에이전트나 사용자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평판 기록이 담기는 거죠. 아하, 이메일 주소 하나로 여러 웹사이트 쓰듯이 이 여건 하나로 다 증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AI 에이전트마다 여건이 생긴다고 하니 진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근데 이 복잡한 세상에서 정작 진짜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증명하죠? 그게 더 중요하죠. 네. 딥페이크나 봇들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람임 증명, proof of personhood가 앞으로 온라인 세계의 기본 인프라가 될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문제는 누가 그 증명을 해주냐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만약 이걸 소수의 기업이 독점한다면 우리의 모든 온라인 활동이 하나의 신분증 아래서 감시당할 위험이 생깁니다.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대안이 필요하군요. 네, 그 대안이 바로 탈중앙화된 신원 증명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월드 아이디 같은 프로젝트는 최근 일본의 데이팅 앱 틴더랑 협력해서 봇이 아닌 실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오, 흥미로운데요? 또 다른 예로 솔라나 진영의 사스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건 개인정보를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 지갑의 주인은 신원이 확인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만 딱 증명해줘요. 아, 그럼 이건 마치 제 지갑에 신원 보증 스티커를 하나 붙여주는 것과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죠. 지갑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안 보여주면서 이 지갑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만 알려주는 거죠.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신뢰를 만들 수 있겠어요. 네. 이제 신원 문제가 해결된 AI 에이전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인프라 이야기를 해보죠. 좋습니다. 흔히 AI를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병목은 전기, GPU, 데이터 센터 같은 물리적인 하드웨어에서 터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엔비디아 GPU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DPIN, 즉 탈중앙화된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라는 개념이죠. 이건 마치 컴퓨터 자원을 위한 에어비앤비 같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나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지금은 놀고 있는 수많은 GPU나 컴퓨팅 파워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대한 시장을 만드는 거군요. 네. 누구나 필요할 때 허가 없이 AI 모델을 돌릴 컴퓨팅 자원을 빌려 쓸 수 있는 거죠. 특정 빅테크 기업이 인프라를 독점하는 구조를 깨려는 시도입니다. 자, 그럼 인프라도 깔렸겠다. 제 개인 AI 비서가 저를 대신해서 여행 계획을 짜준다고 상상해 볼게요. 네. 이 비서가 항공권 예약을 위해 여행 전문 AI 에이전트를 고용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모든 일정을 확정하는 거죠.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 문득 걱정이 되네요. 어떤 걱정이죠? 만약 제 AI 비서가 갑자기 가장 럭셔리한 경험에 꽂혀서 제 예산을 초과하는 1등석과 5성급 호텔을 예약하려는 순간이 온다면요. 그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아,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에이전트들이 멋대로 행동하는 걸 막기 위해 이들의 상호작용을 위한 표준화된 레일과 위험한 행동을 막는 프로토콜 수준의 가드레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블록체인이 할 수 있다. 네,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설정된 예산을 초과한 결제는 자동 거부한다 같은 규칙을 코드에 그냥 박아두는 겁니다. 그렇군요. AI가 똑똑해져도 결국 인간이 만든 규칙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안전장치인 셈이네요. 그렇죠. AI가 만드는 건 이런 에이전트뿐만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코딩을 몰라도 말로만 앱을 뚝딱 만들어내는 바이브 코딩 시대라고 하던데 이것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AI가 만든 수많은 앱들이 서로를 부품처럼 가져다 쓰고 또 누군가가 그걸 조금씩 고쳐서 쓰다 보면 어느 순간 호환성이 깨져서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블록체인이 필요한 거군요. 모두가 함께 따르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일종의 공개 기술 표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보상 시스템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인프라를 넘어서 이제 AI 시대의 새로운 경제 모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좋습니다. 도시가 건설됐으니 이제 그 안에서 돈이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 봐야죠. 사실 요즘 콘텐츠 만드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고민이 이거예요. 어떤 고민이신데요? 제가 열심히 쓴 글을 AI가 순식간에 요약해서 보여주면 사람들은 더 이상 제 블로그에 들어오지 않겠죠. 트래픽도 광고 수익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문제 정말 심각하죠. 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마이크로 페이먼트, 그러니까 초소액 결제 기반의 수익 분배 모델입니다. 마이크로 페이먼트요? 네, AI가 당신의 글을 인용해서 답변을 만들고 그 답변이 누군가의 구매로 이어졌다면 그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당신에게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자동으로 수익이 분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와, 그게 가능하다면 창작자들에게 정말 새로운 희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려면 먼저 이 콘텐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할 텐데요.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는 원작자가 누군지 알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일종의 공개 IP 등기소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등기소요? 네,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등록해서 소유권을 증명하고 상업적 이용은 금지하지만 비영리 2차 창작은 허용한다 같은 라이센스 조건을 아예 코드로 박아두는 거죠. 아, 스토리 프로토콜 같은 프로젝트들이 그런 걸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IP 관리에 특화된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 재미있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AI 에이전트는 사실 웹 크롤러 아닐까요? 하하, 맞는 말이네요. 구글 같은 검색 엔진들이 온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공짜로 데이터를 싹 긁어 모아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짜 크롤링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바로 페이퍼 크롤 모델, 즉 크롤러가 웹사이트 정보에 접근할 때마다 콘텐츠 소유자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자는 거죠. 와, 그거 정말 필요한데요. 이걸 구현하기 위한 기술 표준으로 X40이라는 개념이 제시됐어요. HTTP 상태 코드 중에 40이 Payment Required, 즉 결제라 필요합니다 라는 코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적인데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순순히 자신들의 크롤러에 결제 개념을 달고 콘텐츠마다 돈을 낼까요? 그냥 정보를 긁어가지 못하게 막는 웹사이트는
검색 결과에서 제외해버리는 식으로 압박하지 않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술 표준만으로는 부족하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연대해서 함께 도입해야만 힘을 가질 수 있는 모델이죠. 쉽진 않겠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인터넷의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광고 시장도 비슷하게 바뀔 수 있어요. 온라인 광고는 정말 딜레마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광고는 짜증나고 그렇죠. 내 속마음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광고는 소름 끼치고요. 새로운 모델은 데이터 주권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와 관심사를 직접 통제하고요. 제가요? 네. 기업은 영지식 증명 같은 기술로 개인정보를 직접 보지 않고도 이 사용자는 20대 남성이며 캠핑에 관심이 있는가 같은 조건만 확인해서 광고를 노출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는 광고를 보는 대가로 작은 보상을 받고요. 오, 그것도 괜찮네요. 기술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그 가장 중요하면서도 철학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네. 바로 인간과 AI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교육, 헬스케어 혹은 친구가 되어주는 AI 컴패니언이 등장할 텐데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계 그 자체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 관계의 통제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네, 바로 그거죠. 만약 특정 플랫폼이 그 AI를 통제한다면 어제까지 나와 가장 친했던 AI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정책에 따라 그 주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가끔 스마트 스피커가 제 말을 못 알아들을 때도 화가 나는데 저와 모든 걸 공유하는 AI 친구가 갑자기 회사 방침을 운운하면 정말 엄청난 배신감이 들 것 같아요. 바로 그 때문에 사용자가 온전히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AI 컴패니언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내가 소유한다. 네. 내 데이터, 내 개화 기록, 내 AI의 성격까지 모두 나의 통제하에 두는 거죠. 물론 이게 대중화되려면 패스키나 인베디드 원래처럼 사용자가 지갑의 존재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쉽고 편한 기술 발전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11가지 교차점들을 살펴봤네요. 이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어떤 것들이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미래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엑스포지로 같은 에이전트 결제 시스템이나 컨텐츠 접근에 요금을 부과하는 모델들이 빠르게 시장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랑 직접 연결되니까요. 네. 그리고 월드아이디나 세스맷은 신원증명 기술도 이미 구체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고요. 반면에 모든 AI 에이전트가 따르는 보편적인 신원 표준을 만든다거나 인터넷 전체에 적용되는 완전한 수익 분배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장기적인 과제일 겁니다. 오늘 AI와 크립토가 어떻게 인터넷의 다음 경제를 만들어가는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AI 시대의 인터넷에서 당신에게 더 두렵게 다가오는 미래는 이 셋 중 무엇인가요? 첫째, 원하는 정보에 닿기 위해 끝없이 결제해야 하는 페이월 미로. 둘째, 소수의 거대 기업이 모든 AI 에이전트를 통제하는 중앙화된 플랫폼. 아니면 셋째, 누가 사람이고 누가 보신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가짜가 판치는 인터넷.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